안녕하세요. 50만 달러 빛의 사나입니다. 프로듀스 발음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프로듀스 X 투표 조작 사건으로 요 근래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흑수저가 예술을 한다는 건 어떤 건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프로듀스 조작 사건을 보면서요, 과연 이게 프로듀스 X만의 문제일까? 다른 공개 오디션은 과연 클린하게 실력만으로 뽑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요, 공개 오디션에도 저렇게 조작이 가능한데 다른 예체능계 대회는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프로듀스 조작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도 뉴스 기사에서 본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뭐 기사에 나온 이야기 말고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요, 흑수저가 예체능을 하면 과연 노력 실력만으로 정상에 설 수 있을까? 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예술이건 체육이건 어린 시절엔 수많은 아이들 중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이 어디를 가나 한두 명씩 보여요. 저 역시 어린 시절엔 나보다 그림 잘 그리는 친구를 본 적이 없었어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전 천재적인 그림 재능을 가진 줄 알았어요. 전 가난해서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만화책 보면서 따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말로만 듣던 서울대 미대생이랑 홍대생의 그림을 봤어요. 그동안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그림을 보니까 난 그들 발톱에 떼만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을 본 후에 진짜 멘붕에 빠졌죠. 결국 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최종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괴물들이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을 본 후에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계속 그림을 그려야 하나?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는가? 그들의 그림 실력도 실력인데 그들 가정 환경도 장난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둘 다 또는 둘 중 한 분이 미대 교수님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미술 관련 일을 하던지요. 그림 그리면 배고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들은 집안도 부자였어요. 내가 19살이 돼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단순히 노력 그리고 약간의 재능 가지고는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당시 10대에 하루 평균 6시간에서 11시간 그림만 그렸어요. 당시엔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내 실력과 노력이면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당시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자의 환경도 좋고 재능 있는 애들이 노력을 하니까 흑수저는 노력 이 한 가지만으로는 그들을 넘어설 수 없었어요. 뭐 육상이나 수영처럼 1, 2, 3등을 줄 세우는 운동이 아닌 이상 단체 운동이나 무용, 악기 연주, 순수 미술 등은 어릴 때 소질이 있어도요, 일정 나이가 되면 다들 엇비슷한 수준을 갖추기 때문에 그때부턴 순수하게 진짜 창작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느 감독, 어느 교수, 어느 선생, 어떤 대학, 즉 어떤 라인을 통해 성장해 왔냐에 따라서 우열이 가려집니다. 즉 나도 라인을 잘 타야 하고요, 내가 라인을 잘 탔다면 누군가 내 라인에 붙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내 라인에 붙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통 성악이나 악기, 무용 이런 계통 개인 레슨비가 장난 아니게 비싸요. 한 달에 수백에서 2천, 3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그 집안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가격을 불러버려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요? 뭐 노하우의 전수, 교육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1대1 개인 교습을 받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엔 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대회 심사위원이 날 가르친 교수 또는 날 가르친 교수의 제자, 날 가르친 교수의 동문들일 겁니다. 그럼 같은 수준의 실력이면 대회에서 누굴 뽑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운동이건 예술이건 내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누구 밑에서 커야 한다, 뭐 이 말이에요. 정말 제가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정말 흑수저가 미칠 듯한 실력이 아니면 최고가 되기 힘들어요. 아니 미칠 듯한 실력이 있으면 크기 전에 싹이 잘릴 수도 있어요. 예체능계가 좁아서 한 달을 건너잖아요. 그럼 누구의 제자, 누구의 스승, 동기, 동문 다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감독과 교수의 파워가 아주 막강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요,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보는 게 맞습니다. 교수의 집안 행사에 제자들 줄줄이 끌려가 공연하고요, 교수가 하는 공연엔 제자들 줄줄이 티켓 끊고 참석해야 됩니다.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나가서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 후 받은 상금을 날 가르쳐준 교수나 스승한테 감사의 표시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미술 쪽은 이런 게 없는 걸로 압니다. 공연에 입을 옷 가격도 비싸고요, 작품, 안무, 음악 등등 다 돈이에요, 돈. 진짜 예술가로 키우려면요,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한 채 이상 날릴 각오 하셔야 됩니다. 힘들게 어린 시절 노력을 하는데 막판에 교수나 스승의 눈에 미운 털 박히거나 내 스승 라인이 밀려나면 그걸로 그동안의 노력은 진짜 물거품이 돼요.
허망하죠 아주. 그리고 예술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흑수저 출신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껴요. 대체적으로 예체능 계통을 하는 아이들 집안이 잘 삽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자들이 아니라 개인이 저런 재산을 가질 수도 있구나 하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돈 쓰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잘 사는 집 애들은 일반 아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 환경적 지원을 받아요. 학원 하나 겨우 보내는 집안의 아이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 좋은 직장을 얻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흑수저들은 불평등이라 보는데 부자는 자녀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흑수저들은 어릴 적에는 잘 모르지만 점점 커가면서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이제 잘 알게 돼요. 흑수저들 중 특히 여자들, 뭐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이들은 그래서 유혹에 늘 노출이 됩니다. 도덕성을 지키냐, 성공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 잠깐 눈 한번 질끈 감느냐, 이런 문제로 늘 고민을 많이 하죠. 뭐 흑수저 여자뿐만이 아니라 잘 사는 예술인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떤 작품이건 주연 자리는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경쟁이 당연히 치열하겠죠. 실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본인의 실력에 누군가한테 한참 못 미치는 걸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인사권이 있는 사람한테 금전적 또는 이상한 로비가 들어갈 거예요. 작품에 권한이 있는 몇몇이 암암리에 그 뒷돈을 나눌 겁니다. 혼자서 먹으면은 체해요. 뇌물도 잘 나누면요 절대 안 걸려요. 혼자 먹으려다 하니까 걸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력 없는 사람을 돈 받았다고 무조건 또 올릴 수도 없어요. 실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많은 사람이 저 자리는 누구 아니면 누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누군가가 그 자리를 꿰차는 경우를 많이들 봤을 거예요. 과거 TV를 보면 혜성처럼 나타난 배우 땡땡땡 뭐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혜성처럼 나타난 배우는 없습니다. 무언가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카메라 감독과 영상 편집을 하던 형을 알게 되었는데 그 형의 말이 아주 충격이었어요. 일반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영화 감독인데요, 오디션을 보면은 카메라 테스트 한다고 오디션 참가자들을 불러들여서 여자들한테 이상한 걸 요구한다고 해요. 전 독립영화 촬영하는 것도 잠깐 따라다니고요, 다양한 예술인들을 만나봤는데 그럼 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가난한 예술가들은요 예술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알바를 해요. 월급을 받으면서 얽매이는 일을 할 수 없고요, 파트타임 알바를 주로 합니다. 나 역시 그런 일을 종종 했는데 뭐 일을 하다가 친해져서 말을 하다 보면 뭐 통하는 게 많아서 어떤 일 하는지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예술가들이었어요. 좋은 대학에 고학력자들도 참 많더라고요. 영화나 음악, 무용, 미술 등등 무명일 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여도요 동료가 이렇게 확 뜨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난 아직 이 지하에 머무르고 있는데 내 동료는 별이 돼서 빛나고 있으니까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사이면 신경이 안 쓰이는데 같이 공부하고 같이 무대에 섰던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공허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일반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흑수저 예술인 중에 실력만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전 소수의 진짜 실력 있는 몇몇 빼고는 대체적으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실력만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막상 보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요 밑에 사람들한테 더 심하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 와이프도 한국 무용을 접은 결정적 이유가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 후에요. 더 이상 집안의 금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던 작품 주연자를 두고 경쟁을 했는데 여기서 주연이 되면 산소호흡기를 다는 거고 안 되면 산소호흡기를 떼는 겁니다. 내 와이프 포함해서 최종 3명 후보로 좁혀졌는데 실력은 다들 뭐 도찐 개찐, 결국은 돈과 몸을 요구했다고 해요. 내 와이프는 결국 탈락을 했고요. 무용을 접고 얼마 후 저랑 결혼했습니다. 와이프에겐 비극인데 저한테는 희극이죠. 어릴 적 소질이 있던 친구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좀 빠르다 뿐이지 10대 후반이 되면요 결국 금전적, 환경적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엇비슷하게 재능 있는 아이들 따라오거나 흑수저 재능 있는 아이들을 넘어서 버려요. 그나마 미술은 다양한 길이 많아요. 미술은 진짜 실력이 있으면 학력과 무관하게 어떤 일이거나 할 수 있고요. 그나마 다른 예술들에 비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대무용, 발레, 성악, 악기 연주 등등 비용이 미친 듯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건 등수를 매기기가 정말 애매해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순위를 결정합니다. 대회 운영과 수상에 의심스러운 게 보여도요 그걸 증명해내기가 불가능해요. 심증은 있어도 물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 거의 안 하는 특이한 악기 같은 걸 연주하면
대학도 쉽게 갈 수 있고 뭐 이런 틈새 시장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하프를 연주한다던가 뭐 그런 거. 하프가 비싼 건 둘째 치고요, 크고 무겁잖아요. 항상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바이올린은 들고 다닐 수 있는 데 비해서 이런 단순한 논리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기도 해요. 대부분 흑수저 예술 체육하던 꼬꼬마들이 상상하는 건 영화 빌리 엘리엇, 어거스트 러시를 꿈꾸는데, 내가 본 대부분의 가난한 예체능인들의 결말은요, 인사이드 루인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헛된 희망보다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는 계기가 어릴 적 재능은 있지만 실패한 수많은 예체능인을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술은 그나마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데, 체육은 진짜 답이 없는 게 경쟁도 치열하고요, 20대 중반이 지나면 벌써 은퇴할 나이입니다. 코치나 감독, 지도자의 길이 있긴 한데 그건 현역 시절에 어떤 성적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고요. 세계인과 경쟁하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워두고 어릴 적부터 치열하게 노력을 하죠. 대체적으로 예체능인들이 현실 감각이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져요. 만약 예체능으로 안 풀리면 다른 걸 준비해야 하는데 다들 그러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만나본 예술인들 중에서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나 역시 그 범주고요. 본인들도 알아요, 실력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예체능 일을 그만두면 당장 다른 할 일이 없고요, 그동안 쏟은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 진짜 뛰어난 사람은 20대 초반 그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요, 30대 즈음에서 유명세를 얻습니다. 30대가 되어도 자리를 못 잡았다면 그냥 소질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간혹 예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실력이 있는데 자존심이 세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이 제가 21살 군대 가기 전 포토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포토샵 버전 3.0인가 3.1인가 진짜 까마득한 원시 버전이에요. 와콤 타블렛 처음 사서 그렸던 그림인데, 당시 컴퓨터 성능이 지금보다 한참 낮을 때라 여러 장의 레이어가 생성된 내 무거운 그림 파일이에요. 선 한 번 긋는데 3분에서 4분 걸렸어요. 선을 그으면 한참 후 내 모니터에 선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웹 그림이 참 까다로웠던 게, 매킨토시가 아닌 이상 어느 모니터를 쓰냐, 어떤 성능 회사의 그래픽카드 쓰느냐에 따라서 색의 느낌이 다 천차만별로 틀리게 보여요. 컴퓨터마다 다 다른 느낌의 색상이 보입니다. 애플 매킨토시 살 돈이 당연히 없던 시절이라 이거 완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오래전에 그린 거라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원래 내 사업 시작 전에 만화가 꿈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업가로 꿈이 있었다기보다는 가난한 예술가가 돈을 벌어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업 시작 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배가 부르고, 프로로 나가려다 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실력자들을 너무 많이 봐서 자신감을 많이 상실했죠. 24살 겨울 이후로 그림을 완전히 이제 접었습니다. 한때는 그림이 참 좋았는데 그림을 접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림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나름 감수성이 충만했던 내 모습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어도요, 꿈을 쫓아 예술인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 꿈을 이루지 못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도 젊은 시절에 무언가 빠져서 미친 열정을 쏟아내고 노력을 해봤잖아요. 그 노력에 정말 딱 반의 반만 써도요, 일반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 보고 생각하지 못한 걸 예술을 제대로 해봤던 사람은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해 못하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기도 또 다른 용기예요. 지금 내가 꿈꾸는 이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지만 내가 그냥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림을 포기하고 사업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대를 찌질하고 공상밖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연애도 하고 싶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그림을 포기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란 인생의 도박을 했고요, 베팅을 성공을 해서 전 20대의 절반을 할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